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를 왔다 갈 때 이제 그 부분을 왜 얘기를 안 하고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은 것이 이제 그 성장 상태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네, 예. 그것을 이제 말로만 듣는 것보다는 이제 직접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받는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경험을 좀 해보고 싶은 그 목표로 왔었죠. 그 뭐든지 그 나와 있는 말씀들을 다 들어보고 대화를 들어보면은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수렴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 체험이 뭐 들어만 봐서는 알듯 말듯한 그런 애매한 그런 상태라 가지고 이거 뭐 직접 이제 야 이렇게 해봐라 이거 그러면 또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 제가 이걸 말씀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직접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제가 이제 제가 뵙게 된 뭐 목표라 할까요? 예. 그런 지금도 똑같습니까? 그때도 그랬고. 그렇습니까? 지금 이 바람이 느껴지세요? 예. 바람이 느껴지세요? 예. 이건 느끼려고 하지도 않았죠. 응? 뭐 의식하지도 않았죠. 응? 그런데 그냥 이렇게 느껴지고 있지요. 느껴지지요. 그렇습니다. 네. 자, 느끼려고 함도 없고 의식함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이 상태를 성장 상태라 그럽니다. 그 이름이죠. 성장 상태를 불러도 되고, 그것을 뭐 그래 깨어 있으면 해도 되고, 뭐 중도라 해도 되고, 막 사띠라 해도 되고, 이름은 뭐라고 하든, 성장이라는 말의 핵심에는 그러니까 조정하고 그 어떤 행위 또는 어떤 우리가 이 알아진다라고 하면 들리고 보이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 어떤 인식이라고 그럴까 경험이라고 그럴까 뭐 이름 어떠하든 이렇게 되는데 어떤 이 주체가 없는 상태를 성장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는 뭔가 알아지는 것은 경험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알아지는 거잖아요. 자, 지금 바람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느껴지잖아요. 느끼려고 하지 않아도 느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느끼려고 해야 느껴집니까? 자, 매미 소리가 들리잖아요. 들으려고 해야 들리느냐,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들리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매미가 울고 있는데 지금 안 들으려고 한다고 해서 안 들리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상태는 다른 게 아니라 성장 말 그대로 죽은 시체죠, 시체. 성장은 시체죠, 그냥. 그래, 시체는 뭡니까? 시체는 가령 주체적으로 움직이고 반응하고 뭔가 함이 없는 상태죠. 죽었으니까.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이 모든 말하고 행위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살아있는 뭐라고 그럴까 징표라고 그럴까 살아있는 증거라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말하지도 못하고 행동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반응하지도 못하지요.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요. 못한다. 죽었으니까 못한다가 아니라 죽었으니까 없지요. 그런 반응이. 예. 그런데 송장도 가령 거기서 세균이 침투하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균이 이렇게 가령 예를 들어서 파리가 그 송장에다 시체에다가 알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구더기가 생기죠. 구더기가 생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송장에 어떤 작용도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주체적으로 가령 파리가 온다고 해서 이렇지도 않을 거예요. 응? 그러니까 뭔가 이러려고 저러려고 함은 없겠지만은 주체적으로 함은 없겠지만은 뭔가 자기의 함과 관계없이 뭔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지요. 네. 그런 상태로 송장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살아있다는 이 상태에서도 그와 똑같은 그러한 상태면 송장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경험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뭔가 자각이라고 할까? 보통은 뭐 우리가 다 내가 직접 하고 다 이렇게 만지고 말도 내가 하고 계획도 내가 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가 있구나 라는 이 자각이 그냥 들리네 뭐 이제 뭐 이렇게 말을 들어서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뭐 쭉 제가 이제 좀 들어왔던 그런 수없이 들어오신 건데 이제 이런 거였네 라고 이렇게 표현될 그 정도로 우리가 뭘 발견했을 때 이렇게 이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느껴서 또 뭐 거사님이나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야 이거 먹으니까 뭐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할 때 야 이런 상태가 있더라 내가 체험이 이렇게 되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경험 그것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하고 뭔가가 이게 좀 제가 제대로 이걸 경험이 되지 않은 뭐 바람이 이렇게 느끼지 않으려고 해도 느껴지고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해도 느껴지는데 이 말에 대한 이해가 그 송장 상태에 대한 나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뭔가가 이게 좀 빠진 것 같은. 사실은 전부 송장 상태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작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그래서 사실은 이건데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발견되는 게 일종의 한 자각 깨달음이죠. 그렇게 확인되는 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거하고 이렇게 이거구나. 나도 이걸 이제 알겠다. 물을 마셔
마셔봐라 그랬는데 나도 이제 물을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니까 이게 이렇다.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그것이 아마 가장 풀기 어렵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죠. 가령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주체인 나는 없다라고. 자, 느끼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라고 하는 항상 이 주체가 나라고 하는 주체가 있는 상태죠. 당연히 있는 것 같은 상태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또 이상하죠. 있죠. 뭐 내가 말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말한다라고 하지만은 내가 말한다 할 때 내가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있다라는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거는 이제 실제로 확인이 돼야 되는 거. 진짜 그런다는 거. 확인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확인이. 자, 그게 확인이 돼야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성장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계속 내가 성장 상태가 되려고 하는 내가 있는 거에 있다. 성장 상태 이야기. 그게 도다. 그러면 깨달음이란다 이러면은 성장 상태 되려고 하는데 성장 상태가 되려고 하는 성장이 있습니까? 뭐가 되려고 하는 성장은 이미 성장이 아니죠. 그래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은 몸을 이 대상으로 뭔가 이 일을 하시니까 아마 오히려 거기에서 뭔가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은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말의 내용에 의해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의사 선생님과 환자 이 둘의 관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로 입장이 다른 관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내 몸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환자를 보면은 환자는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못한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혹시 그렇지 않나요? 가령 내과적으로 하면 요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가령 뭐라고 그런가 위액이 됐든 소화액이 됐든 뭐가 이런 것이 분비하는데 사실은 내 몸이지만은 또는 이 몸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내과적인 측면에서 사람이 그렇게 하고 못하고 그렇게 나오게 하고 안 나오게 하는 게 있나요? 일단 외과는 빼놓고 내과적인 측면 그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가령 내과적인 어떤 질병에 있어가지고 자기 몸이라고 해서 자기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예? 그거는 뭐 병을 생기게 하고 병이 없어지게 하고 제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하여튼 가령 예를 들어서 위산 과다하다 하면은 위산을 적정하게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위산이 분비가 많이 되는 그런 생리학적인 원인들은 이제 교과서에 많이 있고 또 그것을 이제 또 다시 원래대로 조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처방이 또 여러 가지가 있고 자, 사실은 처방이라 그러지만은 결국에는 처방에 의해서 어떤 약물이 됐든 뭔가의 어떤 것이 들어가면 결국 그것에 의한 작용으로서 가령 그것이 조정이 된다든가 이러지. 물론입니다. 그걸 생리라고 합니다. 생리라 하죠. 자, 생리, 이치 이게 뭡니까? 생리라 하는 것은 사실 그런 약물이라든가 또는 물질이 없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것도 어떤 조건 하에서 그렇지 이 조건이 달라지면 똑같은 어떤
작용이 아마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약을 처방할 때 어쩌니까 가면은 뭐 식후 얼마에 먹으라든가 뭐 빈속에는 먹지 말라라든가 또는 이런 음식은 가능한 한 먹지 말라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 요소에 의해서 이 약물의 효과가 의도한 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조건을 뭐 붙여주지 않나요? 그렇죠. 당연히, 예. 그런 것도 사실은 생리라고 하는 이치대로 되는 거지. 그 그렇죠. 작용 자체를 처방을 받았다고 해서, 그 처방이 그러니까 내가 작용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주체는 없죠. 결국에는 어떤 물질이 들어가죠. 어떤 물질을 넣는다든가, 결국에는 이 사람이 주체적으로 그것을 조정하는 것은 없죠. 의지로 자기가 조정하는 것은 없죠. 먹고 안 먹고 하는 게 있는데, 먹고 안 먹고 관계없이 사실은 들어가서 어떤 작용이 있어야 뭐 어떤 그런 낫든가 말든가 하는 게 있지. 그냥 처방, 그래서 그래요. 그럼 제가, 이산이 너무 과다하다고요. 그럼 제가 이산을 좀 적정하게 조정할게요. 이런 것은 없잖아요. 환자에게 당신은 지금 이산이 많이 분비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산을 좀 적정 분비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네요. 라고 그러면 환자가 그러세요 선생님. 그럼 제가 이제 그러면 이산을 과다하게 분비되지 않도록 제가 조정할게요. 이럽니까? 그럼 이제 처방을 저희들이 이제 좀 그러니까 그럼 약을 먹으라 이러죠. 네. 약을 먹으라 그러죠. 이런 네. 약을 이렇게 먹으라 그러죠. 네. 그러면 그 약이 들어가면은 그 약에 의한 효과가 일어나는 거지. 사람이 조정하는 건 아니죠. 예.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이치라는 관점에서 말하자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데 예. 그것이 사람에게 이제 고통을 주니까 이것을 이제 충분히 연구를 해보니까 위 산이 일어나는 과다하게 분비되는 그 원인되는 그 기전을 이제 생리학자들이 발견하고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약이라는 것이 개발을 해서 이제 양리학적으로 그 산이 분비되는 그 과정을 이제 딱 블록을 시켜준단 말이죠. 이제 그것도 다 이제 이 약이 들어갔을 때 그 생리 작용이 블록되는 그것도 이치이긴 한데 이제 이분이 이제 아프던 것이 약을 먹어서 통증이 소실되고 이 궤양으로 인해서 많이 헐었던 부위가 이제 새살이 돋아나와서 이제 이렇게 치료가 됐을 때 이제 그것은 이제 이분을 우리가 이 사람한테는 이 약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의사의 판단 행위가 이제 들어간 거라고 이렇게 뭐 또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한번 나눠서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의 그냥 내과의 영역 범위 내에서만 한번 봅시다. 우리 이 안에 그 내과는 안에 잘 모릅니다. 아니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을 테니까. 어쨌든 이 내과의 여기서 어떤 뭐 기능이 될까 뭐 하여튼 작용되는 게 사람이 가령 주체적으로 내가 내 몸이니까 내가 이산을 요만큼만 내보내고 뭐 이렇게 조정할 수는 없죠. 그런 것은 아예 없죠. 그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과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제 이 심한 스트레스가 이제 원인이 되면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그 끄트머리에서 이제 신경 분비 물질이 자극을 해가지고 이제 그 그 수소 이온을 분비시키는 그 세포막을 자극을 시켜서 수소이온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강한 산이 돼버리니까 이제 표면을 이제 부식시키죠. 이제 그런 거죠. 지금 말씀하신 전부 다 생리지, 생리지. 그 어떤 거기에 뭔가 사람이 스스로 조절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생리학자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용한 음악을 들어서 스트레스를 조금 가라앉히시고 또 그 사람하고 뭐 이런 복잡한 문제를 좀 해결을 해서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약보다도 이것이 훨씬 좋은 치료가 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런 조언을 주면은 그 사람이 뭔가 좀 이게 받아들여졌을 때, 예. 이게 내가 이 화병이었구나. 그래서 뭔가가 좀 이렇게 해결이 되는 사람이 실제로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이 그럼 이제 다시 그래서 그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마음이 좀 편해져가지고 예. 그런데 사실은 산분비가 안 되게 이제 감소되는 경우도 또 있죠. 가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스트레스도 안 받으려고 해서 안 받을 수가 있다면, 그건 물론 그렇죠. 안 받을 예. 수가 있다면은, 예. 그리고 자, 스트레스도 그럼 음악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 음악 가지고 어떤 사람 통하는 사람도 있고 예.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통하는 사람의 경우에 예. 이제 치료가 좀 예. 통증이 덜해진다. 이제 그런 예. 뭐 작용이라 할까요? 그런 게 일어날 그렇습니다. 수 있다. 이제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것도 통하는 경우가 있고 안 통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이제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령 스트레스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해결되는 사람도 있고 이해가 돼서 해결되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치료는 그럴 것 같은데 이해는 저희 되지만 안 되는 같은 사람도 경우에는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안 됩니까? 그러면 이 약을 위산분비 억제제를 내가 드리고 그럼 똑같이 뭐 중화제를 생리로 돌아가 드릴게요. 버리니까 예. 그냥 생리로 돌아가 버리지. 예. 역시 그 어떤 예. 사람의 어떤 뭐 예. 뭐라고 그럴까? 그건 뭐라고 그러죠? 사람의 예.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사실 없지요. 없죠. 예. 자, 그럼 스트레스는 사람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건가라는 문제입니다. 예. 자, 여기는. 근데 스트레스도 사실 우리는 의지로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근데 사실은 생리와 스트레스가 받아지고 안 받아지고 하는 이 이치도 사실 생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럼 거꾸로 이리 가보십시다. 뭐 선생님이니까 의사 선생님이니까 스트레스가 별로 없으신 모양이네.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신다는 거죠. 엄청 많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안 스트레스 된다는 제일 거죠. 많은 직업이 의사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가령 그것도 생리와 같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다. 아니 그거는 저는 제 경우에는 예. 저는 스트레스를 제 마음대로 예.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의사 그것이, 선생님은 안 되는데 예. 환자는 사실은 더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죠. 예. 안 그랬으면 환자가 안 되겠지. 예. 그러니까 자, 그런데 자, 그것보다 그러면 이랬습니다. 자, 이제 가령 환자가 왔어요. 응? 그래서 쭉 진단도 해보고 쭉 해본 결과 이상 과다라든가 뭔가의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판단에 의해서 처방을 하시겠지요. 그럼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건가라는 거예요. 판단은 내가 하는 건가.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한다 그러죠. 그것도 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고 예. 이 환자하고 대화하면서 예. 이렇게 들은 이 얘기나 이런 거를 해서 그것뿐만 아니죠. 그 이전에 공부하신 거. 예, 이것이 어? 이렇게 기억이 나면서 왜? 뭔가 나죠 이제. 예. 나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죠. 우리 시골에 이런 시골에 80, 90 이런 뭐 노인들이 있으면은 뭐 아프다 그러면요. 그러면 야 된장 발라라 뭐 밥을 뭐 한 살 굶으라 또는 뭐 이래라 저래라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응? 그런 판단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일어날까라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걸까? 아니면 그 사람들의 삶에서 보이고 들리고 하여튼 이런 것들에 의해서 판단이라 이름하는 그러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결정되는 걸까? 또 가령 내가 그것을 지금 이 순간 결정하는 걸까? 아니면 그런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걸까? 일어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데 결정되어지는 걸까? 지금 이 순간 내가 결정하는 걸까? 가령 되어진다고 진단을. 예.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마다 경험에 따라서
지금 이 순간 판단 또는 진단이 다 달라질 수가 있죠. 아, 그렇죠. 예, 예. 오진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오진이라는 것 또한 네. 사실 경험의 산물이지. 예. 예. 가령 물론 경험의 산물 이 순간 뭐가 안 보인다든가, 가령 어떤 사진에 드러나지 않는다든가, 안 보인다는 것이 있지만은 내가 사실은 의사 선생님도 오진 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못 봤다 이런 것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 순간 어떤 사유에 있어 안 보였다라는 게 맞는 거죠. 예, 예.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 저 사람이 이게 아니었구나.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예. 예. 자,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는 의사가 실수했다라고 그러고 또는 판단했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판단은 그 순간 어떤 주체적으로 내가 지금 이 순간 뭐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의사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했던 거, 뭐, 온갖 공부했고, 온갖 환자를 지금까지 본 경험에 의해서 이 순간 판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경험에 의해서 이 판단의 내용이 결정되는 거지. 아, 내가 예. 지금 이 순간 그 내용을 새롭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거기까지. 예. 그러니까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도 내가 받고 안 받고 할 수가 없이 어떤 경험에 의해서 그것이 스트레스를 이름하는 그렇게 경험되는 사람이 있고 네. 경험에 의해서 똑같은 거여도 스트레스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렇게 경험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뭔가 똑같은 어떤 지금의 경험이 돼도 예를 들면 지금 태풍이 오면 태풍이 오는 그 자체가 보이고 지금 경험되는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태풍을 경험하고 있어도 스트레스로 작용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작용되는가? 사실은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그것이 스트레스로 작용되는 사람이 있고 스트레스로 작용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지.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해가 됩니다. 이게 네. 자, 그러시다면은 네. 도대체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나라는 것은 뭐죠? 나는 뭐 하는 게 뭐죠? 사실은 다 그렇게 판단도 되어지고 진단도 되어지고 사실 처방이라는 것도 내가 독창적으로 지금 이 순간 만드나요? 다 어디서 보고 듣고 지금 그러니까 맨 의사 선생님도 계속 공부하실 거 아닙니까? 신약이 나와서 무슨 신약이 나왔는지 임상시험 결과는 뭐가 있는지 사실은 의사 됐다고 해서 의사 시험 됐다고 해서 이제 공부 끝 이러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새로 계속 신약이 나오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임상시험 결과 좋은 약이 나타나면 이걸 잘 써야 사실 좋은 의사가 되지. 어떻게 보면 있어도 그렇지 않나요? 요즘 병원에 가보면 사실 온통 첨단 의료기가 나와서 다 그 검사를 다 하라고 그러잖아요. 약물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아마 의사 선생님들도 새로 어떤 신약이 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신약이 나왔는지, 어떤 새로운 진단 기계들이 나왔는지 아마 공부하셔야 될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저희는 연수 교육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왜? 또 의무적으로 학점도 계속 이수를 해야 되고. 예. 의무가 아니어도 내가 의사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은 자꾸 이걸 찾아보게 되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처방이라는 것도 코 가서 보고 듣고 이것이 처방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그 새로운 신약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고 경험 바가 없다면은 이 처방에 반영되지 않겠죠. 그럼 들으면은 내가 그것을 반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과거의 경험에서 이 경험이 다시 또 뭔가 판단이 이루어지면서 처방에 반영되어지고 안 되어지고가 또 되어지는 겁니다. 예. 사실은 도대체 우리는 나나 그러는데 나가 하는 역할이 없어요. 내가 하는 역할이 없다기보다도 이제 나라는 것이 아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는 근데 나라가 있다라고 네. 하는 그 입장에서 보더라도 네. 자, 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실제로 어떻게 작용되는지 특히 자기가 항상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과 사실 아닌 그것을 조금만 한번 되새겨 보면은 그럼 의사 선생님은 의사인 나, 의사로서의 나, 그 나가 하는 도대체 기능이 뭐냐고요? 역할이 뭐냐고요? 자, 역할은 결국에는 처방하는 거라면, 진단하고 처방하는 거라면은, 진단하고 처방하는 거면, 그럼 진단은 하는 건가?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건가? 처방이라는 것도 하는 건가? 처방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건가? 만약에 그것이 하는 거라면은, 의사인 나의 역할이죠, 그게. 내가 하는 일이죠. 근데 만약에 진단이 그럼 우리 공부도 또 그래요. 자, 이뭐 끝없이 그래요. 공부도 도대체 내가 한다는 건가? 보이고 들리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작용된 건가? 사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이 어떤 처방이나 진단에 반영될 수가 있는 건가? 그럼 보인 것이 그 기억에 의해서 그렇게 작용되는 거라면은 기억도 내가 기억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젤시 오셨을 때 저는, 안면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전혀 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득 대전에 서고 싶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기억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기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잘하고, 제가 기억을 해냈다면은, 그러면 제가 머리 좋습니다. 이럴 텐데, 아니, 전혀 기억하려고 할 때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 그런데 문득 기억이 났어. 이렇게 나는 거예요, 나는 거. 그것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 통장 상태의 한 일례. 그래. 자, 이제 이런 것이 자극되면은, 진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용되고, 내가 그 경험을 보면 이 모든 몸이라고 하는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기능들, 예를 들어서 소화 작용, 또는 뭐라고 그러나, 배출 작용, 모든 이런 작용들에 가령 우리는 내 몸이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실제로 작용되는 것을 보면은 의지적으로 이렇게 조정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은 조정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거죠. 한다는 착각이죠. 판단한다라는 것은 정말 판단을 하는 건가? 아니면 일어나는 판단일 뿐인 건가? 일어나는 판단이라면은 내가 판단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맞지 않을 거고, 그리고 판단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죠. 만약 그것이 진짜 그렇냐라고 한다면 이제 판단하려고 하면 없던가? 그냥 판단이 일어나. 그러니까 판단은 일어나. 그냥 일어나면 그냥 알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판단하려고 하면 없고 일어나는 것이 알아지는 뿐이 알아진다. 알아지는 것 또한 내가 알려고 하는 게 그냥 알아지니까 알아지는 거야, 그냥. 자,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의 경험에 의해서 그것이 확인이 되어지면, 확인의 경험이 있으면 이제 하려고 하면 없어져 버려요. 이제 생각한다 없어요.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알아지고 뿐인 거예요. 알려고 함도 없어져요. 아니, 그냥 알아지는 걸 뭐 알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하려고 하면 없어요. 보세요. 또 보세요.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잘 이해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밤에 잠을 잔 때도 가령 걸고 모기가 물면 걸기도 하고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등이 아프면 이렇게 하는데 내가 돌아 눕는다, 내가 걷는다는 의식이 전혀 없지요. 잠잘 때. 잠자는 사람한테 바늘로 살짝 꼭꼭 찌르면은 이러는데 그 사람이 깨어났을 때, 야, 내가 어제 바늘 꼭 찌르니까 어떻대? 이러면 바늘 찔렀어. 나 아무 기억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랬다는 기억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러려고 하는 것도 없고 뭐 찔렸다는 기억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느껴지니까 알아지니까 이런 게 일어나겠죠. 만약 찔러도 모르면 아무 반응이 없겠죠. 이게 일어난다는 것은 알아졌기 때문에 이게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뭐 또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대요.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대요.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은 이 뜨거운 철판에 자기도 모르게 그 뜨거운지 모르고 들썩 앉아도 엉덩이는 타고 들어가는데 아픔을 못 느끼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이래 앉아 있대요. 자, 이처럼 모르면 어떤 작용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기가 앉으면 이런다는 것은 지금 모기가 요 물어서 간질간질함이나 뭔가가 느껴지니까 이게 일어나죠. 알아지니까 일어나는 거죠. 만약 여기서 어떤 느낌이 알아지지 않으면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이렇게 있겠죠. 다른 게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느낌이라는 것은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의 기능인가요? 뭔가요? 간질간질함을 아니까 이게 이런 게 일어나겠죠. 허리가 아픔이 아니까 돌아눕는 게 나겠죠. 근데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한 기억이 없어요. 그랬던 기억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깨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럼 밤과 낮이 그럼 다른 건가? 밤과 낮이 요 작용되는 것이 다른 건가? 하는 거예요. 그럼 밤에는 딴 뭔가가 되고 낮이면 딴 뭔가가 되는 건가? 네, 지금 이제 제가 이 성장 상태에 대한 이제 체험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싶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것을 지금 쭉 이 몸에서 일어나는 일, 또 이런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하는 주체가 없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쭉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를 하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에 한번 경험을 되살려 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뭐 거의 뭐 제가 이렇게 수긍이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어떤 의도가 일어나지 않고는 행동이 일어날 수 없는데, 그 의도를 아무리 내가 먼저 의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 경험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내 의도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도는 없다. 이런 것은 이제 제가 뭐 거의 뭐 모든 경우에 다 그렇게 이제 체험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일어나는 거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도는 내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은 이것도 물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그 당시에 의도는 내가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거다라는 것을 그 아는 그 삶은 이제 그 삶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그냥 일종의 뭐 일어나는 이런 일이 아니라 뭔가 뭐 그걸 인격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떤 뭐 주체성이라고 할 수도 이름을 붙이기는 너무 어렵고 애매한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채로 그냥 일어나는 것만이라고도 또 얘기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의문이 자꾸 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일어난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이것을 아는 어떤 알미, 이것을 파악하는 어떤 시선이나 그런 관점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뭔가 자기라고 할지 어떤 뭔가가 있단 말이죠. 하여튼. 예. 예. 그 의사 선생님이 맞으세요? 예? 의사 선생님이 맞으세요? 아니 뭐 면허는 있습니다. 아, 정식 면허는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예. 그 저기 내과도 해부를 많이 해보시나요? 외과만 해부합니까? 아니 해부는 맨 처음에 합니다. 처음에. 아 그러니까 예과 하여튼 시절에 이제 해부학도 한 학기. 다 합니까? 아 그는 공통적으로 다. 아 예. 실제로도 한번 해봅니까? 실제로 할 수는 없죠. 그 죽은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예, 시체로 가지고 합니까? 예. 이제 수술실에서 뭐 현미경을 가지고 뭐 신경 음. 해부 수술이나 뭐 이제 정형외과 수술, 외과 수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매일 그 해부학 교과서를 수술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읽고 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럼 찾아내고 우선 단계적으로 한번 조금씩 나가 봅시다. 왜냐하면 예. 사실은 성장 상태란 제 초점은 이제 예. 제가 이 거사리 말씀하시는 게 이거구나.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직접 지도를 받아서 제가 이제 체험을 했다 이렇게 이거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사실은 성장 상태는 아무도 지도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누가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스스로만 이제 알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확인할 수도 없어요. 스스로 확인이 돼야만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된다는데 그것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내 의도는 절대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제 이 내 의도는 그냥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그것을 나는 안다. 예, 좋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아시죠? 가령 경험으로 아시죠? 물론 뭐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도 또한 내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의도, 선하지 않는 의도. 어떤 것도 뭐 결정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경험된다고 밖에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럼 말과 행동을 가봅시다. 사실은 그 이전까지는 대부분 경험으로 수긍이 가요. 그런데 말과 행동까지 더 나가면은 수긍이 잘 안 돼요. 그럼 말과 행동은 말은 내가 의지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한다는 지금 이 순간의 내 의지로서 결정을 할 수 있는가? 물론 안 되죠. 하고 안 하고도 결정에 의해서 작용되는 건가? 안 되죠. 사실은 말과 이 행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일어나는 어떤 한 현상에 대해서 이름인데 사실 의도와 말과 행동은 이치적으로는 똑같은 거라 그럽니다. 다른 게 아니다. 이 의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의도라 이름하는 어떤 그러니까 알아지는 어떤 마음의 작용처럼 느껴지는 요 선에서 끝나는 의도도 있고 이 의도가 요 말로서 드러나는 말이라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의도도 있고 행동이라고 하는 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의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와 말과 행동은 똑같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치적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수행에서는 이걸 갖다가 뭐 업이니 뭐 그래요. 어쨌든 자 이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말과 행동은 내가 하는 것인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자 의도는 사실은 대부분 사람은 내가 의도를 낸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그 또한 경험에 의해서 의도가 작용되고 아무리 의도를 안 내려고 해도 의도가 작용이 돼요. 그리고 의도의 내용도 사실 내가 결정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의도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 착각이에요. 아까 판단, 진단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의도 또한 이해가 되신다고 그랬으니까 뭐 좋습니다. 근데 의도와 말과 행동은 다른 게 아니라 같습니다. 의도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닙니다. 의도는 의도의 현상이 그냥 우리가 알아지는 마음이라고 하는 뭔가 마음작용이라고 하는 이것도 의도의 현상이고 말이라는 것도 의도의 현상이고 행동이라는 것도 의도의 현상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도라 이름하는 것도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느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천차만별이죠. 생각이라 하는 것도 천차만별이죠. 맛이라는 것도 천차만별이고 냄새라는 것도 천차만별입니다. 보이는 현상도 천차만별입니다. 당연히 들리는 소리도 그렇습니다. 저 깨꼬리 소리, 뭐 소쩍새 소리, 뻐꾸기 소리, 모든 소리가 다 다릅니다. 바람 소리, 나무 소리, 뭐 모든 게 다. 소리 또한 사실은 우리 귀에 와 닿는 것은 어떻게 와 닿을까요? 깨꼬리 소리 닿습니까? 소리 그냥 파장이니 그거 와서 고막에 그러면 이제 참 이제 이러면은 이게 뭐지? 이비인후과인가? 어? 이비인후과 의사분이시라면 잘 또 이해가 되시겠네. 도대체 소리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들리게 되는가, 경험되게 되는가? 우리 이 고막이라는 데 와서 닿는데 소리가 깨꼬리 소리가 왔다 할까요? 소리 색이나 파장이 와서 고막은 결국엔 진동일까요? 아니면 소리의 내용을 들을까요? 뭐 물리적인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어떻게 보면 자 진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진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깨꼬리 소리라는 것은 귀에 깨꼬리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고막에서는 결국에는 이 진동이 뭐 파형이라고 그럴까 뭐 이 색이라고 그럴까 결국에는 이렇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는 깨꼬리 소리다라고 해석이 일어난 것이지 뻐꾸기 소리 해석이 일어난 거지 기계는 전부 다 소리의 색이라든가 결국에는 고막의 어떤 진동 뭐 파형이라 그럴까 뭐 이렇게 경험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리든. 납득이 되세요? 예. 안 그렇나요? 안 그런가요? 아마 이일과 동교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그렇습니다. 뭐 맛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시각적 전부 다 이제 이게 정보가 들어가서 이뇌 그 흉추 근데 자, 정보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정보가 어떤 정보가 들어오냐라는 겁니다. 어떤 정보가 들어오냐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당연히 자, 저건 깨꼬리 소리, 저건 뻐꾸새 소리, 저건 소쩍새 소리, 저건 나무 잎 흔들리는 소리 이래요. 그럼 여기 들릴 수는 어떻게 들을까요? 고막에 와서 고막이 사실은 고막에 뭔가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소리라는 것은. 그럼 가서 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와서 고막에 와서 부닥쳐야만 인식이 되죠. 그럼 고막에 와서 부닥치면 어떻게 부닥칠까? 깨꼬리 소리라고 와서 부닥칠까? 어떻게 부닥칠까요? 고막은 결국에는 전부 진동이나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떤 소리든 사람 소리도 마찬가지, 차 소리도 마찬가지, 새 소리도 마찬가지, 개 소리도 마찬가지, 바람 소리도 마찬가지.
단지 결국에는 진동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게 따라서 달라지죠. 그렇지 않은가요? 정확히 진동이라고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될지 모르지만은 모든 우리가 소리라고 하는 들린다라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한 감지는 전부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은 뭐 진동이 뭐 이런 거냐 아니면 뭐 요런 거냐 또는 뭐 요랬다가 뭐 요랬다가 어떤 것은 막 계속 이런 거냐 결국 그런 차이에 의해서 우리는 이게 무슨 소리다라는 것이 해석이 되는 거지. 기회 감지는 다 똑같지 않나요? 예. 그래서 뭐 동일한 새소리를 여러 사람이 듣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산에 살다가 저거는 꾀꼬리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이제 뭐 기억이 일어난다 할까요? 그래서 그 나중에 또 그 소리를 동일한 화장의 소리가 들렸을 때 여기에서 이제 꾀꼬리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동시적으로 그렇게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소리의 내용을 결정하는 또 나가 없다는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 결국 우리가 어떻습니까? 한번 이걸 아라고 그래? 기억이라고 그래? 또는 이제 개구리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는 파산으로 들리는데 그것을 개구리 결국 글자도 쓰고 이렇게 하면 요 기억에 의해서 개구리라고 해석이 되어져 일어나는 거죠. 이것도 그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그 경험이 없다면은. 근데 만약 그 경험이 다른 경험이라면,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은 개구리 그럴 거고, 미국 사람은 뭐 프락이라 그러나? 그럼 뭐 개가 듣는 개구리 소리는 또 뭐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모든 경험이 다 이렇게 다 결정되는데, 그러니까 다 다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무의 바람 소리도 있고, 새 소리도 있고, 개 소리도 있고, 이게 다 다르듯이, 자, 요렇게 들어온 것도 그렇고, 요렇게 나가는 것도 그렇고, 이 안팎에 작용되는 이치가 똑같아요. 그래서 의도라고 하는 것 또한, 그냥 그런 우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요런 현상은 끝날 수도 있고 요렇게 들리는 걸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현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이 이름은 같아도 이 작용이 제각각 작용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현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과 어떤 이 조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H2O가 어떤 조건에서는 액체로 드러나고 어떤 조건에서는 기체로 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떤 조건에서는 고체로 드러난다는 거죠. 똑같이 H2O인데 이와 같아요. 즉 이 말은 제가 이 물리를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것도 의도를 내고 안 내고 또는 이렇게 내고 저렇게 내고 하는 주체가 없듯이 말이나 행동도 똑같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면서도 대화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혼자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화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전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그런 인식도 없고 기억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무엇을 하는 주체가 언제 없는데 예. 그것이 과연 아무 어떤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면 의미라고 할까 이치라고 할까 이런 것이 과연 아무런 것이 아니라면은 지금 뭐 이런 소리도 나오고 이런 것이 그냥 아무 허공에 흩어지는 어떤 이 화장의 작용만은 아니라는 것이 이제 그것을 알고
있는 말을 하던 뭘 느끼던 뭔가를 아는 게 항상 그 작용에 동반이 돼서 뭔가 어떤 시선이 있는 것 같은 이제 뭐 어디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작용과 동시에 그 작용을 작용이게끔 아는 어떤 그 작용이 그것이 없다면 뭐 이런 뭐 작용에 관한 이야기, 이치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이 아무런 말 그대로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지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자 이제 그러면 말과 행동까지 의도까지가 됐습니까? 결국에는 그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물질과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나 느낌이나 의도나 말과 행동까지는 그래 뭐 주체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사실 주체가 있다는 건 착각이라는 거 경험적으로 아무리 되새겨봐도 오히려 그게 더 타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시다. 그런데 알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럼 하나 남았죠. 알미라고 하는 것은. 글쎄 굳이 알미라고 뭐 알미라고 얘기를 하자면 그렇고 뭐 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말로는 안 되는 말로만 말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뭐 어떤 우리가 그런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이야기로 표현될 수 있는 데까지 알미라고 일단은 그러면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뭐 자 이렇게 해봅시다. 지금 손을 자 뭐가 알아지는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뭐 이런 느낌이죠. 그냥 감촉이죠. 감촉입니다. 알미라는 것은 그냥 그 감촉이죠. 감촉입니다. 감촉이 알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 감촉을 신식 그럽니다. 이쪽으로도 식 그런다. 식은 알미라는 뜻이죠. 우리가 수행에서도 많은 뭐 알미다, 아는 마음이다, 마음이다라는 것이 전부 다 바로 이 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경험, 이런 경험에 대한 이름이 식입니다. 이렇게 감지된다라고 하는 감지된다는 것은 이름을 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런 것을 소리라 하듯이 들림이라 하듯이 감 자체 감. 무엇에 대한 알미 아니라 감이죠. 감 자체 사실 알미라는 것은 감입니다. 알면 감입니다. 감을 알미라 그럽니다. 근데 의식, 이래서 의까지 붙이고 인식 이렇게 붙인 것은 그것은 하나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의 작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과 함께하는 작용입니다. 생각이라는 작용과 감의 작용이 또 한꺼번에 알아지는 것 같은 착각 상태일 때 우리는 의식이다, 인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그것을 무엇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아는 알미 없고서는 그 말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을 때 단지 그 암을 지금 말씀하신 그 식이라는 말로 불러도 그걸 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의미가 없다 할 때 의미라든가 우리는 의식이라고 할 때 자 옥수수가 의식된다 또는 컵이 의식이 된다 바람이 의식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안 더하기 생각 두 개가 동시에 경험된다라고 하는 이 착각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네, 다르죠. 예, 예. 보십시오. 그런데 의식, 생각이라는 것도 네. 생각도 식이 동반되지 않으면 생각으로 이제 알아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식은 예. 단지 감지된다라고 하는 그냥 감이고 예, 예, 예.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예. 알아지는 것은 없다라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럼 내용은 바로 생각이라 이름하는 작용이 함께 작용이 돼야만 비로소 어떤 것이 알아진다라는 내용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 생각과 함께 생각이 의식, 같이 작용되지 않으면은 내용은 몰라요. 단지 감, 예. 느껴지기만 하는데 감지는 되는데 뭔지 예, 예. 내용적으로 알아지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의라는 식이 있어야 이제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렇죠. 예. 사실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아닙니다. 일종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 감각기관이라는 그런 쓰이는 의입니다. 의식할 때 의는 이걸 안식 그러죠. 예, 예, 예. 이걸 이식 그러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안식, 이식, 뭐 비식, 설식, 신식, 그 다음에 의식 할 때, 여섯 번째 의식 할 때 이 의는 내용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기관으로서의 의를 마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알아지는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소리는 어떻게 알아지죠? 들림은 알아지죠. 입으로 알아질 수도 없고, 눈으로 알아질 수도 없고, 몸으로 알아질 수도 없죠. 들림으로 알아지죠. 그 생각은 이제 그 의라는 근데 생각은 눈으로 알아지는 것도 아니요, 의해서? 귀로 알아지는 것도 예. 아니요, 코로 알아지는 것도 아니요, 입으로 알아지는 것도 아니요, 몸으로 알아지도 않은데 이건 도대체 어떤 기관이라 할 수 없는데 그냥 알아져. 그래서 그것을 마음이다라고 이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라고 그러고 일종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일종의 감각기관이라는 의미로서 의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 그러죠. 안이비설신이 그런 맥락에서의 의요. 그때는 의식할 때는 그게 내용이 없어요. 자, 보임에도 내용이 없죠. 들림에도 내용이 들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파장이나 뭐 진동만 있지. 가령 뭐 새소리다 뭐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없죠. 그래서 의식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작용하고 함께 작용될 때 비로소 내용이 생각에 의해서, 의식에 의해서 내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생각에 의해서 내용은 결정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각인 거예요, 생각. 의식은 마찬가지로 기의 감지처럼 단지 감지된다는 것 뿐이에요. 감지. 뭔가 감지되는 거지, 내용은 없어요, 의식에도. 생각하고 의식이 이제 다른 걸로 지금 예. 말씀하시는 다른 거죠. 거다. 다른 예,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보십시오. 안이비 설신이는 그저 육식 그래요. 육식. 그리고 식과 그래서 색, 수, 상, 행, 식 이래요. 상과 식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생각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뭐 감각기관이 아닌 것이 어떻게 예. 어디 바로 어떤 이제 위치인 자, 바로 거죠? 존재도 아니고. 예. 바로 그래서 예. 문제는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것 또한 현상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걸 실체지로 한다면은 그럼 도대체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지? 이것도 어디 없어요. 몸이라는 것도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드러날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느껴진만 그러면 있다고 그러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은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처럼. 네. 자, 의식이라고 하는. 자, 그러니까 안식 그러면 요 눈이라는 게 있고, 이식 그러면 귀라는 게 있고. 자, 이건 있는 것 같은데 의식할 때 의는 어디에 있냐?
자, 그것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없는 거 아니냐라고. 그럴 때, 그럼 기는 있냐라고. 이게 있는 거냐라고. 그럼 반야신경에 그래서 무안입이 설신의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거, 여기 지금 여기에 뭐 전파나 영상파나 뭐 방송에서 나온 파, 통신사에 하는 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말기로서 이게 뭐가 드러날 수가 있죠. 아무것도 없다면은 전화기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 소리가 어떻게 들리죠? 어떻게 나오죠? 요 텔레비전 수상에서 여기 영상이 어떻게 나오죠? 결국 여기 영상파를 뭐 안테나가 됐든 뭐가 여기 요 영상파가 눈으로 드러나게 하는 어떤 장치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죠. 여기 아무것도 없다면 이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냥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그럼 보인다고 해서 있는 건가? 보인다고 해서 그럼 이렇게 있는 건가? 어떻습니까? 자, 아까 이야기했어요. 가장 간단한 H2O. 물이라는 액체로 드러날 수도 있고, 얼음이라는 고체로 드러날 수도 있고, 수정이 보이지 않는 여기에도 지금 H2O가 있죠. 이렇게도 드러날 수가 있어요. H2O는 항상 물인가요? 물로만 드러나나요? 자, 우주만물 만상의 모든 물질이니 정신이 하는 것은 그냥 그와 같아요, 이치가. 그냥 간단하게 비유를 한다면. 자, 또 한번 봅시다. 자, 이래서요, 의식. 자, 내용적으로 의미가 있다, 없다. 내용적으로,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좀 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귀로 감지가 되는데, 요 고막의 진동이 있으면은, 무슨 신경이, 이 신경이지, 무슨 신경인지, 신경이라고 이름하는 또 거기에 의해서 어떤, 전기 신호와 같다라고, 어떤 신호가 있으면 뇌에서 그 어떤 해석작용이 일어나면은 이제 우리는 이것을 생각이라 그래요. 그럼 생각은 귀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의식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쪽으로 알아져요. 눈으로 알아지는 것도 아니죠? 생각은? 그럼 기본적으로 새 소리다라고 하는 것은 귀로 알아지는 측면과 마음으로 알아지는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알아진다라고 하는 착각의 산물이 새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하나로 알아진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로 알아지는 게 아니었죠. 소리는 귀로 알아지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그 감각기관으로 알아지요. 감각기관은, 마음이라는 감각기관은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건 우리는 정신이라고 하지만은, 이치는 똑같고, 실상에서는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생각이라는 것이 이 소리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기관, 마음이라는 감각기관의 어떤 대상으로 인식되는 이치. 물리적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파장으로 이제 존재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마음이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모종의 어떤 심령적 대상이라고 할까? 사실 그것은 이제 전부 다 다시 또 막 추리해서 그런 건데, 자, 이게 이제 현상이 아니라 기가, 반야신경에는 무한입설신이 사실은 우리는 있기 때문에 기라 그러지. 사실은 기라는 없다. 실상에는 없다. 반야신경 그래 시고 공중. 공에는, 즉 실상에는 이런 건 현상이지 실체가 아니다. 그런 거죠. 실체가 아니라면은 그럼 뭔가의 작용, 소리라는 작용과
이 소리라는 작용, 그 다음에 알미라고 하는, 들림이라고 하는 이 작용의 현상이 기지, 기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뒤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음이라는 것도 그런 작용이 있지. 들림이라고 하는 작용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 건데, 단지 이렇게 현상이 드러나니까 귀가 듣는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착각이고,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요거하고 다른 그건 정신이다 이렇게 할 뿐이지. 즉 현상이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착각이지, 들림이라는 작용과 알아짐이라는 작용은 다른 작용이 아니다.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이 감각기관은 그 들림이라고 하는 현상은 어떻게 이 현상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고, 들림이라는 현상은 이렇게 드러나니까 요거는 그런 것일 뿐이지. 자, 봐요. 요 공중에서도요, 요 안에서도요, 어떻게 돼요?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비행기가 어떻게 해요? 비행기가 이렇게 가면은요, 비행기가 제일 처음에 전투기 같은 거 마하 할 때 보면은 이 음속을 돌파할 때 소리가 막 공기가 깨진다는데, 공기 깨진다는 것을 실감이 나세요? 자, 이게 깨져요. 엄청난 소리가 일어나요. 막 빵! 그래요. 세상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근데 봐요.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비행기 전투기에 나오면 뭡니까? 뒤에 배기가스가 뭔가 하여튼 거기서 뭔가 일어나고 막 내뿜었죠. 근데 여기 부닥친 게 뭐가 부닥쳤어요? 공기였어요. 우리는 이러면 공기는 저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내뿜으면 여기서 엄청난 저항, 즉 부닥침의 힘에 의해서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저 여기 가시게 전부 다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없나요? 안 보인다고 없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요 벽을 갖다가 팍 차고 이렇게 뛰는 거나, 비행기가 공기에다 팍 내뿜고 뛰는 거나, 이치가 뭐가 다르죠? 작용과 반작용하는 이치는 똑같죠? 물에서의 작용과 반작용이나, 공기에서의 작용과 반작용이나, 땅에서의 작용과 반작용이나, 기본적으로 이치가 똑같죠? 현상만 다를 뿐이지. 안 보인다고 해서 다르고, 보인다고 해서 다른 건가요? 도대체 보인다 안 보인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만약 여기 600만 불 사나이처럼 여기가 한 10,000배율의 현미경을 눈에다 다 끼고 나왔다면, 그러한 눈이라면 어떻게 보일까요,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세상이 보이나요? 다른 세상인가요? 그냥 똑같은 세상에 요 눈만, 예를 들어서 여기 10,000배율의 현미경 눈가를 이렇게 끼워 놓으면은 세상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겠죠. 그러나 똑같은 세상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막 10,000배율의 현미경 눈가를 타고 있으면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세상이 실제 다른 세상이에요? 단지 다르게 보일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알미라고 하는 그 작용도 들림이라는 이 작용과 똑같은 그런 작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것일 뿐이지, 소리가 없으면 들림이라고 하는 이것은 없어요. 들림이라고 하는 알면 없어요. 알미라는 것도 똑같은 이치인데 눈에 안 보이니까 항상 하는 거는 착각이 있는 거고, 워낙 빨리 작용되니까 항상 있는 것 같은 착각일 뿐인 거예요. 이치상 항상이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바로 경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착각의 경험이죠. 왜냐면 봐요. 눈이 여기 현미경 눈이 쓸 때는 생각은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봉사의 생각의 내용은 또 완전히 달라요. 결국 생각의 내용은 그런 것인 거예요. 그게 마음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으로 마음으로서 의식이란 것과 같이 작용됐을 때 세상이 이러니 저러니 의미가 이러니 저러니 뭔가 있는 것 같으니 없는 것 같으니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이게 전부 다 생각인 거예요. 전부 착각인 거예요. 자, 의미가 있니 없니 하는 것까지도 전부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는 생각의 내용으로서 생각으로서 그것 또한 다 착각인 거예요. 만약에 반자신경에서 이야기했듯이 무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그것이 분명히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의미니 뭐니라고 이야기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삶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착각이 있어서 무지가 있어서 드러나는 것일 뿐인 거예요. 무지가 없다면은 우리는 삶이 어쩌고 저쩌고 인간이 어쩌고 저쩌고 뭐 만물의 영장이 어쩌고 저쩌고 삶의 의미가 어쩌고 이런 말은 아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뭔가 그런 것이 없었을 때 삶은 전혀 괴롭다고 경험되지도 않고 지겹다 지루하다도 경험되지 않고 권태롭다 이렇게 경험되지도 않아요. 바로 그 의미, 생각의 내용, 의미가 있니 없니, 항상하니 항상하지 않니,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에 의한 그 내용 때문에 삶이 자유롭지도 못한 것 같고 뭔가 모르는 것 같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괴롭고 이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이제 삶의 의미, 이 나무의 의미, 이 컵의 의미, 이제 이 어떤 존재의 의미가 있어야 되느냐, 그 의미라는 것보다도, 알의 의미. 예, 그냥 알매도 의미, 그런 무엇의 의미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주체가 없고 모든 것이 작용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런 의미로서의 의미. 그것이 언제나 이제 동반이 된단 말입니다. 이제 그게 없으면은 뭐 진짜 작용이라고 작용을 파악하는 그 파악해서 말할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의미를 추구하고 이치를 추구하고 뭐 괴로움에서 좀 벗어나고 싶고 하고 자유를 추구하고 이 추구하는 마지막에 해결된 그 상태 말고 거기에 계속 도달하려고 하는 그 어떤 움직임이나 나중에 이것이 뭐 공의로구나라고 이제 뭐 얘기를 했을 때 그 외침은 그 속에 어떤 알미, 그 내용의 알미 아니라 그 다른 알미 동반되지가 않으면 이게 그 말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의 그 의미. 그런데 보십시오. 그것이 뭔가가 실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보십시오.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가 알겠어요. 어떤 뭐 자유라고 얘기하는 그게 사실 있지도 않는 착각으로 인해서 무슨 착각의 문제가 있으니까 가령 그것이 해결되기 위한 공에 도달하기 위한
공을 경험하기 위한 뭔가 그런 알미 있어야만 그렇게 될 테니까, 알미 없다면 그렇게 되지도 않을 테니까, 어떤 그런 의미로서의 의미를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다시 한 번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미 없다면은 지금 그럼 우리는 이 답답함에 벗어날 수도 없을 거고, 응? 뭔가 가령 예를 들어서 공이라는 성장 상태에 대한 그런 뭐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없을 거고, 응?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알미라는 것이 있어야, 응? 수행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도 일어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수행이라는 것도 있게 될 거고, 그래서 공이라는 체험도, 공에 대한 분명 깨달음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해탈이라고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알미 없다면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의 알의 어떻게 보면 의미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니셨나요? 좀 다른가요? 무슨 다른 의미를 말씀하시나요? 알에 대한? 일단 깨달음을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보통 목표로 삼는다고 할 때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상태나 그것이 어떤 다른 상태라 하더라도 깨닫지 못한 것을 알고 있고 또 깨달은 것을 알고 있고 항상 깨닫지 못한 것에서 상태에서도 이렇게 느낌처럼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감처럼 그것이 알아지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뭔가 알미 어떤 그 알미라고 표현하는 어떤 그것이 이제 동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상태를 이제 우리가 내가 있고 이것이 있다 없다 할 때에 이런 것을 판단하고 보는 주체로서의 나가 아니라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나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동반돼서 숨어 있었던 그 알을 이것이 원초적인 어떤 알의 상태인데 이것을 잊어먹고 나라는 가상을 전제를 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만지고 내가 이것을 본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는가. 이러면은 내가 나라는 어떤 이런 소위 그 자아라든지 뭐 경험적 자아라든지 이런 게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경험적 자아라는 것은 그것을 알고 있는 그 뒤에 동반된 어떤 알미 나타나는 모양일 뿐이 아니었느냐. 이제 보통 잊어버렸던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을 착각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는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판단하고 이렇게 하던 이 나라는 그것에 의해서 가리워져 있었지만은 언제나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들음이나 이런 것에 같이 있는 그 알을 그것을 아는 것이 이제 무아라는 것을 이제 아는 것이다. 뭐 그런 이제 그런 소위 우리가 이제 너무 생각이 너무 정교해졌어요. 심각할 정도로 정교해졌어요. 그렇습니까? 자,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 항상 마지막의 느낌이 이제 최후의 느낌이 거기에 있거든요. 자,
알미라는 말로 할 수 예, 없는 예. 어떤 그 어떤 그 그것은 네. 그것은 전부 생각입니다. 생각. 사실이 아니라 관념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알미라는 것은 그냥 이런 거예요. 이 나무도 이게 감지가 될 겁니다. 자, 감지가 된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감지가 된다는 건 뭐죠? 자, 반드시 요렇게 하면 돼 있던 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은 상태가 반드시 달라져요. 달라져요. 이게 계속 하면 어떻게, 요 손자국 이렇게 나든가, 아니면 요 부분이 빨리 ծ든가, 요 부분이 색깔이 빨리 뭐 어떻게 다른 거하고 차별이 나든가, 라고 돼요. 자, 그냥 요 다음, 요게 그냥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알미 없는 게 아니에요. 나무도 알미 없는 게 아니에요. 바람도 알미 없는 거예요. 이러면은 바람 분명히 요소 이렇게 일어나요. 자, 알미란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냥 감입니다. 감. 더 이야기하면 촉감입니다. 촉감. 그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 감, 이것에 대한 해석이 그냥 알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작용의 이름이 마음이라 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요럴 때 그렇게 일어나는 그 감이라고 하는 작용에 대한 이름이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부 다 항상 있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어서 그 착각에 의해서 항상 있는 그것이라고 라고 하는 것은 전부 착각인 생각의 내용, 관념인 겁니다. 사실이 아닌. 그렇게 해서 착각이 일어나니 또 마음이 더 중요하게 돼버린 거예요. 착각이 착각인 걸 알면은 뭐가 중요하고 말고도 없어요. 착각이란 착각인 줄 알면 그걸로 끝이지. 응? 다시 뭐 마음의 역할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전부 우리가 삶이 괴롭다, 뭐 잘 모르겠다, 혼란스럽다, 애매하다는 것은 착각의 산물이기 때문에 착각에서 깨어나면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난 거지. 뭐 마음이 뭐 어떤 마음의 어떤 상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전부 착각의 산물이에요. 그까지도 관념의 산물인 거예요. 도대체 알미란 것이 뭐죠? 알미란 것은 그냥 요 촉감을 알미입니다. 촉감, 알미라고 하는 것은 촉감입니다. 우리의 알미, 사람의 알미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촉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의미라든가 뭐가 항상 같은 것은 전부 다 생각이 결합돼서 일어나는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보세요. 이 자체가 실체도 아니고 이 자체에 움직임은 없어요. 움직임은 없는데 착시예요, 지금. 우버가 지금 말도 막 이렇게 하고 움직이고 이런 것은 착시예요. 제가 맨날 이야기하죠. 영화관에서 갈게요. 스크린 영화를 보면 어때요? 스크린에서 사람이 움직이죠. 응? 우리는 분명히 움직여요. 그런데 스크린에 비친 것은 움직임이 비쳤나요? 아니면 옛날에 그 필름 한 컷 한 컷 사진이 비쳤나요? 자, 우리 슬라이드 아마 선생님 공부하실 때 슬라이드 아마 많이 하셨을 겁니다. 뭐 인체 슬라이드 같은 걸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슬라이드를 빨리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동영상이 되죠. 동영상이 되죠. 예. 그럼 그 슬라이드를 아무리 빨리 돌린다고 해서 스크린에 비친 것은 움직임이 비친 건가요? 아니면 한 컷 한 컷 사진이 비쳤는데 빨리 비쳤을 뿐인 거예요. 빨리 비쳤다 끝나고 빨리 비쳤다 끝났을 뿐인 거예요. 아무리 빨리 돌린다 하더라도 움직임이 없는 한 컷 한 컷 사진이 스크린에 가서 닿았어요. 근데 워낙 빠르다 보니까 잔상이라고 하는 착각이 생겨서 움직임이란 것이 있는데 움직임은 원래 없었어요. 스크린에. 요것은 여수란 착시인 거예요. 여수 눈도 착시가 없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이 해석의 착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이죠. 착각이죠. 착각. 사실 눈도 착시가 없어요. 눈도 저기 스크린이 아무리 빨리 움직여 스크린이 움직인 것 같아도 눈은 또 한 컷 한 컷 여기서 비친 거 똑같이 눈에는 그렇게 감지가 되는데 단지 생각이 지금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생각의 내용이 그렇게 작용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뭐라는 사실은 착각이지 착시라는 것은 없어요. 눈은 절대 착각이 없어요. 귀도 절대 착각이 없어요. 착시라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착각이 있을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움직임은 없어요. 화면에 움직임은 없어요. 예, 디지털도 똑같아요. 이치는 디지털 똑같아요.
움직임이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미라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알미라는 것도 똑같이 들림이라고 하는 작용이 있는 거 똑같아요. 자, 이 알미라는 것은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자, 아까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것이 그거가 다를 뿐이지 작용의 이치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자, 소리란 있으면은 들림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소리가 없으면 들림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아요. 의식이라는 것 또한 의식이라고 알아지는 그것이 일어나면은 의식이라고 하는 알아짐이 있지 그것이 없으면 알아짐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의식으로 다시 알아지는 이런 게 돼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도 빨리 일어나요. 자, 우리는 생각이라 하는 것 또한 그렇고 보인다 들린다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계속 움직이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컷 한 컷 한 컷 한 컷 한 컷이 사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들리는 것도 이 소리 색이라는 것이 보세요. 우리는 지진 팔을 이렇게 찍죠. 찍는데 이렇게 막 높았다 낮다 이렇게 하죠. 근데 사실 이렇게 움직이면 찍을까요? 아니면 그 찰나에 점 하나 찍는 거예요. 점 하나. 그 찰나의 점이에요. 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인식도 모든 것이 찰나의 경험에는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이 보이는 현상은 동영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하나의 그냥 사진으로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빨라가지고 동영상이 지금 인식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소리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같아요. 생각은 기본적으로 작용될 때는 사진이에요. 사진. 생각도 작용될 때는 그런데 기억으로는 사진으로 적용되는데 이것이 인식될 때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알미라는 것도 바로 이 들림이라고 하는 작용과 알미라는 작용의 이치가 똑같아요. 그래서 식이다 붙여요. 근데 의식은 특별하다고요? 전혀 특별할 게 없어요.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것을 아까 계속 이야기를 했죠. 자, 전투기가 날아갔을 때 공기에서 빵 깨지는 소리가 나는 그 전투기가 날아가는 이치도 작용 반작용의 이치로서 고체에서 뛰나 액체에서 뛰나 똑같은 이치다. 보이고 안 보이고 차이인데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모르는 무지한 사람에게나 대단한 차이지만은 이치가 분명한 사람에게 이건 아무 차이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 마음과 몸, 정신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현상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알미라고 하는 것 똑같아요. 들림이라고 하는 이유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하도 여러분들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바로 그 알에 대해서 항상 하는 것 같고 보이는 것도 바로 이게 스크린에 움직이는 지금 이 순간 보이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움직이는 이것도 움직임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눈에는 귀에는 움직임으로 인식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생각에 의한 해석, 착각인 거예요. 알미라는 것도 항상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착각인 거예요. 바로 저기에 움직임이 일어나듯이 거꾸로 한 컷 한 컷 들어오면은 생각이라는 놈이 움직임을 봤다. 항상 있는 것 같다. 워낙 빠르니까 그렇게 착각이 일어난 것이 뿐인 거예요. 마음에 대해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참나니머니라고 하는 것은 전부 그 착각의 산물인 거예요. 관념의 산물인 거예요. 그래서 참나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사람이 없으면은 자, 그런 얘기가 입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 없이 경험된 사람한테는 그런 경험의 사실이 아니라 그냥 관념이라는 것이 자명해요. 그냥.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되새겨 보시면은 그럴 거예요. 제가 왜 장황하게 그 비행기도 이야기하고 온갖 이야기를 했느냐? 그 다음에 이 감지되는 알미라는 것은 우리는 뭔가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나무에 닿는 거나 공기에 닿는 거나 지렁이에 닿는 거나 똑같아요. 작용의 이치는. 우리가 잠자는데 알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나요? 그래서 알미라고 이름하는 그런 작용은 잠잔다는 상황에서도 역시 작용되고 있어요. 그냥 그런 작용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이 눈 뜨고 이렇게 됐을 때 이럴 때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이 같이 작용돼가지고
그렇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착각이 나는 것이 뿐인 겁니다. 그래서 생각의 내용을 맨날 착각이라 하고 깨달음이 일어나는 이치는 바로 그 생각의 내용에 머무름 없이 생각의 내용은 알 수 없는 거야. 사실이라고 할 수 없어. 그래서 무주상이라고 누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핵심이 바로 무주상입니다. 무주상. 그리고 육조 해능대사 깨달음이 바로 무주상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깨달음이 일어난 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바로 무주, 색성향, 미촉, 법이 앞에 하나씩 다 이야기되고 난 다음에 그걸 한마디로 줄여가지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이렇게 요약해서 다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주상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네. 모든 의미, 모든 존재니 뭐니 하는 것, 모든 삶의 괴로움이고 삶이 이렇다 저렇다, 삶의 의미가 어쩌고 저쩌고 존재의 의미가 어쩌고 저런 것은 전부 주상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네. 그래서 그 깨달음에 의해서 이치가 분명하고 보니 사람들이 바람이 움직이냐 기대가 움직이냐 할 때 야 그거는 착각이다 라고 이야기. 즉 그것이 움직이는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바로 네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 말은 뭐냐 착각이다 이런 말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체형 스님한테 도대체 적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앞마음 뒷마음으로 가지고 설명을 해요. 자, 앞마음 뒷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항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니까 앞마음 뒷마음이 있지. 항상한 마음이라면 앞마음 뒷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때 식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야신경에도 색불이건 공불이 색즉식은 공기색은 수상행식 역부여시 어떠한 실체도 없다 해서 무하라 이러하는 겁니다. 경험 사실로도 그러한데 바로 어디 들리는 소리와 그 다음에 영화 볼 때 스크린에서 보이는 것 같은 그 착각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움직이는 이 착각 때문에 그 알미 똑같이 항상하는 것 같고 계속 있는 것 같고 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분명한 사람은 부처님처럼 그럼 나는 없다. 어떤 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 참 나가 있다. 에고는 가짜 나는 없어도 참 나는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자, 이치는 어디서 나온가? 경험 사실이 나오는데 그것은 경험 사실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우보가 이렇게 움직이고 뭐 이런 것이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하는 이 또한 착각인데 이런 착각에서 나오는 거다. 라는 겁니다. 자, 스크린에서 좋게 일어났을 때 저기서 착각이 일어나는 거나 자 요렇게 갔을 때 여기서 착각이 일어나는 거나 똑같아요. 왜? 이게 주체가 아니고 작용이기 때문에 안팎이 따로 없어요. 병원에서 내과 외과 할지 모르지만은 내외라는 것은 현상에 의한 착각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학 대전에 있는 한국 생명 과학기술원인가? 이 교수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식물 생명공학인데 점점 들어가니까 이제 부서를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미경도 발달하고 다 들어가니까 이제 식물하고 동물하고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구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들어가면은. 그러면 어떻게 의사가 그러면 이렇게 수술도 하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일입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면은 H2O를 얼음이면 톱으로 쓸 수 있고 물은 톱으로 못 쓸죠. 기체도 톱으로 못 쓸죠. 자, 그런 것이 뿐인 거예요. 자, 그런 것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치를 모르는 현상을 실제라고 착각하는 무지의 산물이고 그 무지의 경험에 의한 생각의 내용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그런 사실에 조금만 경험에서 그렇다라고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한 얘기일 뿐이다. 그것이 당연하다게 되면요. 이어서 이는 지금 미루고 있어도 내가 한다는 의식이 없어요. 그냥 저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움직이는 거나 저 뱀이 움직이는 거나 똑같이 그냥 보이면 보이는 것일 뿐이고 들리면 들리는 것일 뿐이고 지금 이것도 그냥 알아지는 뿐인 거예요. 이것은 바람이 일어나는 거나 소리 나오는 거나 똑같아요. 이것은 나고 저것은 나가 아니고 이런 게 없어요. 이거나 저거나 작용 이치가 똑같고 현상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착각이 없으니 이거는 나하고 저하고 다른 거다라고 하는 작용 이치도 다르고 이게 실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착각이 없으니 경험되는 것도 똑같아요. 밖에 바람이 경험되나 생각이 경험되는 거나 작용 이치가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